예,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도 대한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대한축구협회 설명 자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설명 자료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설명 자료에서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방송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 사태에서의 체크 포인트 쟁점은 딱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그 절차가 과연 대한축구협회 정관에서 정한 그런 공식적인 기구, 그 다음에 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감독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추천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공정한 평가, 공정한 절차가, 심사가 이루어졌느냐. 일각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이미 내정을 하고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는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외국인 감독에게 했던 그러한 면접 또는 어떤 평가, 그것을 홍명보 감독에게는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즉 특혜 논란이 있었죠. 이제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러한 어떤 홍명보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특혜에 대해서는 다른 축구 해설가 그런 유튜버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홍명보 후보자에 대한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의 어떤 특혜, 그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원인이, 그런 특혜 논란이 되는 원인이 이 대한축구협회 정관에서 정한 공식적인 기구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 의혹에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제가 이 내용을 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운영 규정에서 정한 그 공식적인 절차와 공식적인 조직에서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이임생 이사가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도 아닌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사실상 감독 면접이라든가 평가를 독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후보자를 사실상 결정하는 이 역할, 이런 것들을 정강위 멤버도 아닌 이임생 이사가 혼자 했다는 거죠. 물론 설명 자료에는 정강위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남은 정강위 위원들이 권한도 없이 동의를 한 것이죠. 명백히 정강위는 국가대표 선임에 있어서의 이사회 자문기구요. 이러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승인권은 이사회가 있단 말이죠. 정관상. 그런데 정강위와 이임생 이사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서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래요,
이 대한축구협회 전관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그런 프로세스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에 파란색입니다. 즉 전력강화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후보자 평가를 통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후보자를 추리고 네, 이제 추천을 이사회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후보자 추천이 단수 추천이어야 하는지 또는 복수 추천이어야 하는지 그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다른 어떠한 절차라든가 다른 경우를 보면 보통 후보자 추천은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1순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타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2순위 후보자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 이거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원래 참 정상적인 그런 그 과정에서 보면 후보자 추천을 복수로 이사회에 추천을 해서요. 이사회가 전력강화위원회가 보고한 각 후보자들의 어떤 뭐 프로필이라든가 그다음 자세한 평가 내용들 그런 걸 보고 이사회가 정강위가 추천한 대로 심의 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순서를 조금 바꿀 것인지 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그리고 1순위 복수 추천인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고요. 만약에 단수 추천인 경우에는 그 채택 여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할 것인지를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나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실무부서에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죠. 그런데 밑에 여러분 지금 그 주황색 보이는 것처럼 이번 사태에서는요, 이러한 공식적인 기구 절차가 무시되고 특정인이 좌지우지하고 이사회의 그런 심의 의결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임생 이사가 대한축구협회 설명절에 의하면 이임생 이사는 5월 28일 날 선임이 됐는데요. 이 이임생 이사가 정관위에 참관을 하게 됩니다. 참관. 물론 뭐 회의에 참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정광희 위원도 아닌 이임생 이사가 그러한 후보자를 평가해서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물론 뭐 대한축구협회 설명자료에 의해서 면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그 후보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것도 이임생 이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전력 강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정관의 근거도 없고요.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임생 이사가 뭐 외국인 감독까지 같이 뭐 만나서 했지만 결국은 외국인 감독 이렇게 이임생 이사가 후보자를 자기가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외국인 감독에는 어떠한 그 자료 제출도 하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직접 또 면담도 하고 뭐 어떤 감독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뭐 또 운영 계획 등을 듣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홍명보 정작 1순위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생략이 되고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을 해서, 여러분 화면에 위에 빨간색 화살표로 본 것처럼 원래는 처음에는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임생 이사가 후보자를 결정을 했으면, 물론 이임생 이사가 이렇게 결정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결정했으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은 어디요? 이사회죠. 이사회.
그런데 이사회를 건너뛰고 정명구 회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설명 자료에 의하면 정명구 회장이 뭐 자기한테 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임생 이사가 왜 이사회를 건너뛰고 정명구 회장에게 보고를 했느냐? 그것도 문체부 감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혹시 정몽규 회장이 이임생 이사를 이사로 선임을 해서 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그러한 오더를 준 것 아닌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이거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임생 이사가 그 김정근 부회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죠. 사실 김정근 또 부회장에게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 이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는 심의 의결이 있으면 그 이후에 뭐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김정은 부회장에게 통보를 해야죠. 그런데 정작 이사회 심의 의결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서면 결의로 대한축구협회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이게 다 내정이 다 되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사후에 추인하는 꼴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즉 7월 8일 날 이임생 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다 발표하고 나서 7월 13일 날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로 그것을 추인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사회 심의 의결권은 완전히 배제가 된 것이죠. 홍명보 감독 내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사회는 가부 판단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제가 이사회 멤버라고 했었으면 당연히 이 경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왜 이사회를 건너뛰고 다 정하고 우리에게는 그냥 사후에 통보한 그런 것이 되냐? 이사회를 뭘로 보느냐? 허수아비로 보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 소집권자인 정봉규 회장에게 이거 이사회 소집해달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저는 이 문제를 따졌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사회 멤버를 했으면.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사회 이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건 아무런 보도도 나오지도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 정한 이러한 공식적인 프로세스 기구에 의한 이 절차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요. 이임생 이사라고 하는 정관위 멤버도 아닌 사람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가 그냥 후보자 평가하고 후보자를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정명규 회장에 보고했다가 자기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정명규 회장이 이임생 이사가 후보자 혼자 다 평가하고 후보자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인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적으로는 정봉규 회장이 이거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고 해라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정봉규 회장이 이임생 이사에게 처음에 보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그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거기서 좀 더 의혹을 하자면 정봉규 회장이 이임생 이사에게 그러한 임무를 부여한 것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출격 감사에서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체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임생 이사가 과연 정관이 정한 절차와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임이 됐는지도 또 확인도 이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그 이사는 대의원 총회에 승인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에는 뭐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대의원 총회의 또 그런 권한을 또 침해한 것 아니냐, 이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결국 그렇다면 오히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조사가 대한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면 오히려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가 대한축구협회의 독립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한축구협회의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그 독립성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대한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 FIFA 스태츄 정관 19조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FIFA 정관 독립성 이 조항이 뭐 14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14조가 아니고 바로 이 19조입니다. 19조. 왜냐하면 14조에서는 그런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그 독립성이 19조 항에 따라서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19조가 구체적인 이 독립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19조 보면 뭐죠? 멤버 어소시에이션, 협회와 their body, 그들의 기구, 조직의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난 방송에 얘기했처럼 부당한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그 사항이 234입니다. 그래서 234는 뭐냐? 축구협회였던 기구, 바디, 조직은 그 축구협회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절차는 그 정관에서 민주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나 조직이 결정한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원래 이 월드컵 대표팀 선임에 관한 공식적인 기구와 절차는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죠.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평가해서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이사회가 선임 의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제3자인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가 어떤 정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이것을 이임생 이사가 독단적으로 평가하고 결정을 해서 이사회 승인받지도 않고, 그것도 이사회 보고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홍명보 감독으로 그냥 결정을 해서 정몽규 회장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사회는 사실상 그냥 사고 추인하는, 심의 의결권이 완전히 비어지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가 정강위와 이사회 국가대표 선임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침해한 거. 오히려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가 대한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침해한 것. 이런 정상적인 프로세스, 조직에 의한 프로세스가 아닌 비정상적인 그런 인사가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을 했던 것이요. 이 이임생 이사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하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강위에서 후보자가 평가를 하게 된다면 여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가 어렵죠. 그럼 다른 정강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할 거니까. 그러나 이임생 이사가 단독으로 후보자들을 면담하거나 평가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홍명보 감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대한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서 오히려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가 대한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번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